트럼프 시대에 가장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나라 중 한 곳, 캐나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반트럼프 효과로 집권 자유당이 승리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캐나다에서는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주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정부 간에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CFTA. 네. 영어로 풀면 Canadian Free Trade Agreement인데 우리말로 옮기면 캐나다 내부에 있는 주 정부 간에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인데 네. 뭐 같은 나라인데 자기들끼리 무슨 그러니까요. 무역협정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뭐 경기도랑 서울이 그렇죠.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라는 거니까 조금 많이 생소할 텐데요. CFTA 얘기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관세를 때린 나라가 사실 캐나다잖아요. 네.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의 25%, 그다음에 뭐 원유 등의 10% 관세가 붙었는데 뭐 명분은 불법 이민자라 중국발 뭐 펜타닐 이런 거였지만 네. 여튼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 미국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관세가 붙게 되면 당연히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캐나다인들이 반 트럼프 정서로 똘똘 뭉치고 있기도 하죠. 뭐 실제로 미국산 불매운동, 그다음에 뭐 커피숍 메뉴판을 아메리카노에서 캐네디안으로 바꾼다는 등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캐나다 그 주 연방 정부가 이런 에너지를 모아서 이 에너지가 모인 김에 2017년도에 발효한 CFTA라고 하는 게 이미 있습니다. 아, 이걸 더 그렇군요. 발전시켜서 주 정부 간의 교역 장벽을 뭐 확 허물어 보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기르자라는 취지인 거는 뭐 이해가 비슷합니다. 예, 갑니다만은 네. 비슷하군요. 네. 같은 나라인데 일단 주정부 간에 이렇게 주간에 교역 장벽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왜 많은 그러나요? 분들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이기도 네. 해요. 18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는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하던 여러 식민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뭐 영국 식민지였던 어퍼 캐나다, 뭐 많은 분들 아시는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로어 캐나다,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단풍국으로 많이 알고 있는 퀘벡주거든요. 여기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1860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북부 연방이 미합중국이 남부 연맹을 상대로 벌인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네. 그래서 이후에 다른 열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를 하나둘씩 미국의 영토로 복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캐나다 쪽 식민지 대표자들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뭐 자칫하면 우리도 먹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864년도에 샬럿타운 회의라고 하는 걸 열어서 독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 그 이듬해인 1867년에 영국 의회에서 북미 대륙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되면서 그때 캐나다 자치령이란 이름으로 연방국가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참여한 주들은 온타리오, 퀘벡,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이 캐나다 동부에 있는 4개 주만 참여를 했었는데 네. 이후에 중부인 매니토바, 세스케처원, 그다음에 엘버타, 그다음에 서부에 있는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등이 추가로 편입이 되면서 네. 현재와 같은 10개 주의 3개 준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가 된 건데 그래서 각 주가 독립적으로 행정을 펴대 외교나 국방, 화폐 이런 기능만 총리가 수반인 연방정부에 맡기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각 주간의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서 연방국가를 설립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분권화된 연방제 국가로 꼽히는 게 캐나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네. 말인즉슨 주 정부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도 같은 나라인데 주마다 독립적으로 그렇게 많이 다른가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퀘벡 얘기를 들 수가 있는. 퀘벡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만나뵀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뭐 체감하실 네네. 수 있을 건데 지금도 그랬지만 과거부터 연방 캐나다를 이끄는 건 온타리오랑 퀘벡이었거든요. 예, 예. 뭐 당연히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도를 정할 때도 사실 다퉜어요. 캐나다의 수도는 큰 도시인 뭐 몬트리올이나 토론토가 아니라 오타와라고 하는 곳인데 맞아요. 네. 시험에 맨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수도 이름. 뭐 당연히 자기네들이 수도를 가져가겠다 싸웠겠죠. 네. 그래서 타협을 한 게 온타리오와 퀘벡이 붙어 있는 오타와를 수도로 하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퀘벡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영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프랑스어가 쓰시더라고요. 공용어이기도 네. 하고 퀘벡 주민 중에는 사실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주 정부의 힘이 강하니까 여전히 주 간에 많은 제도가 다른 채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연방제 국가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더 좀 강한 거예요. 맞습니다. 캐나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헌법으로 주정부의 교육, 의료, 노동, 뭐 지역경제 규제 등 뭐 16개 분야 입법권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이나 호주, 뭐 다른 연방제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네. 주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센 편입니다. 특히 퀘벡주가 많이 도드라지는데 퀘벡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독자적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민 정책에 관해서도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연방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뭐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법제화했는데 원주민이 그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주민이 사실 소수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수자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는데 이게 다른 연방제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벽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17년 전에 오타와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수도에서 맞습니다. 예, 사셨군요. 한 6개월 정도 네. 살았는데 그때 네. 개인적인 경험담을 조금 얘기해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때 당시에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를 리quor샵이라는 곳에서만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처럼 뭐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술을 살 수가 아무데서나 못 없었습니다. 사잖아요. 네. 그래서 식당이 사실 문을 일찍 닫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젊었기 때문에 근데 밤에 홈파티로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곤 했었는데 예. 꼭 밤중에 술이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리코샵은 근데 10시, 9시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이 부족하면 택시를 타고 강 건너에 있는 퀘벡주 가티노로 가는 위성 도시로 갔습니다. 그렇게까지 꼭 드셔야 되겠습니까? 뭐 저는 근데 그건 아니고. 네, 여튼 예, 어쨌든 그런 거기서는 정도로, 편의점에서 늦게까지 술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갔던 거였는데 퀘벡주는 가능했고. 맞습니다. 이렇게 문화나 제도가 다른 주들이 연방을 꾸리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캐나다 연방 정부가 CFTA로 허물겠다는 주간 무역 장벽 중에 하나도 이렇게 주간 주류 판매 제한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 네. 말고도 뭐 여러 교육 장벽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면허 제도 같은 게 있는데 면허 의료나 제도. 법률 뭐 이런 공공의 안전 및 건강에 관련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제도가 또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다른 주에서 받은 라이선스를 다른 주에서는 바로 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의사 면허 같은 건데 퀘벡 주에서는 의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어 능력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퀘벡에서 운영하는 뭐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퀘벡 의사협회 인증도 받아야 된다고는 해요. 이게 많이 안 어려운 인증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네. 가게 되면 의사가 이런 인증들을 거쳐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전문 자격 증명 기관이 한 600여 개나 될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라이센스 관리를 주 정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네. 주에서 이주해 온 이가 그 라이센스 증명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네. 해당 라이센스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 주 정부에서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인증 제도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CFTA를 통해서 이게 범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라이선스 뭐 면허 규제가 다른 게 뭐 무역 장벽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사실 뭐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같은 경우에도 뭐 서비스 교육의 한 갈래이긴 합니다만 근데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품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동차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조금 우리가 보기에 황당할 수도 있는 규제가 이런 게 있어요. 캐나다 가장 서쪽에 있는 주가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잖아요. 네. 그 바로 옆에 엘버타주로 넘어가는 상업용 차량, 즉 트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주의 서로 다른 안전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주 경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 때 두 주의 안전 인증 기준 자체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복잡하네요. 거고. 예. 농산물도 조금 황당한 규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이 주 경계를 넘을 때는 네. 해당 주에서 검사를 받았더라도 또 연방정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그리고 각 주마다 포장이나 라벨링 규정이 달라서 실제로 다른 주의 농산물을 팔려면 별도의 포장 라인을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로 매니토바주 소고기 생산자들이 퀘벡주의 소고기를 팔려고 하다가 이게 허가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다 넘어가지 못해서 이런 사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엘버타에 있는 정육점 같은 경우는 인근 세스케처완주의 소매점이나 식당에 소고기를 팔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주 경계에 사는 농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게 다른 주와 무역을 하는 게 예. 미국과 무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근데 미국과 그렇겠는데요? 무역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얘기가 나올 예. 정도니까 이게 그리고 과장이 아닌 게 그 IMF에서 캐나다 내 무역의 비지리적 장벽 그러니까 뭐 지리적 문제가 아닌 장벽이 평균 21% 정도나 된다라고 이렇게 추산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 나라 간 무역 장벽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교역의 한 3분의 1 정도만이 캐나다 주 간의 거래인 거고 네. 나머지 3분의 2는 뭐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데 주로 USMCA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무역 장벽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네. 와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어마어마하구나.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도 허가를 받았는데 또 저쪽에서도 또 받아야 되고 그렇죠. 뭐 포장도 다시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사실 캐나다 내부에서도 알고 있고 여러 보고서들도 많이 있어요. 네. 2022년에 맥도널드 로리라고 하는 연구소가 낸 보고서가 있는데 네. 이 보고서에서 보면 캐나다에서 이 주간 무역 장벽을 완벽하게 없애면 경제 규모가 2천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2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한 280조 원 가량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어떤 지금 그 손해인 그렇죠. 거죠. 부가가치가 증가할 네네. 것이라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GDP를 8% 가까이 늘릴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IMF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가 주간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GDP의 4%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산을 했고요. 바꿔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 무역 장벽 때문에 그만큼 큰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캐나다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지는 않아요. 알겠죠.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느슨한 연방제 국가인데다 주 정부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네. 무역 장벽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게 사실 오래된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미 1995년에 내부 무역 협정 AIT라고 하는 걸 맺기도 했습니다. 네. 그 목표가 뭐 캐나다 주 정부 간의 맺은 협정인 건데 경제적인 이동성을 막는 내부 장벽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목표였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트리도 총리가 전 총리죠. 트리도 전 총리가 주 정부 간의 CFTA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맺자라고 해서 주 정부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2017년에 발효가 됐는데 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연방 정부 산하의 규제 조정 협력 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각 주간의 상이한 규제들을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CFTA 발효 이후에 대략 30여 개 정도의 규제가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무역 장벽이 많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CFTA를 좀 더 진전시키자라는 목소리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연방 정부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 그렇기도 하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네. 캐나다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미국은 연방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힘이 강하긴 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어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총리 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그 중앙으로 몰리는 연방 정부로 몰리는 힘이 살짝 미국과 느슨해요. 비교했을 때는 느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좀 오래된 문제를 다 알고 있었고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는 차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울고 싶은데 땀 때려준 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있을 것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뭐 지난해 캐나다 통계청 조사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네. 캐나다 중소기업들의 88%가 그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주간 무역 장벽 철폐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인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온타리오주 기업 CEO들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 주 총리에게 이게 네. 주간 무역 장벽을 해소해 달라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 사실 큰 동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인을 도발한 거죠. 예.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니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부과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캐나다인들의 결속력이 엄청 강해진 거죠. 그렇죠. 사실 뭐 망고의 진리 같은 거긴 하지만 국가의 내부 통합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그렇죠. 어떤- 외부에서 어떤 뭐 압력 그렇죠. 뭐 이런 게 왔을 때 가장 강력한 동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주간 무역 장벽을 낮추게 되면 당연히 미국과의 교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들 테고 그러면 지금 같은 굴욕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뭐 자연스럽게 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빚고 있는 무역 마찰이 캐나다가 지난 30여 년간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주간 무역 장벽 철폐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을지는 만약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면 사실 캐나다인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예,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부의 자유무역 협정 네.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의 설명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는 가운데 방금 전입니다. 11시 45분 충남 보령 서천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이나 이웃 등과 미리 의논해 두셔야겠습니다.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시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셔야겠고요. 또 공사장 등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풍이 불 때 특히 다른 차와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1시 45분기에서 충남 보령 서천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세 펠리치아노의 First of May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Christmas trees were tall.